백만장자든 중산층이든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장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해외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 사회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중국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훨씬,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러는 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잖아. 지금 중국의 경제라든가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준영입니다. 사실 중국 부자들의 해외 탈출은 이전부터 쭉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있었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지나친 봉쇄 정책을 하니까 아무래도 해외가 여행이나 이런 게 금지됐지만 비교적 쉽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역시 돈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부유층들이 빠져나가는 갖은 방법을 연구하고 마련을 해서 나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약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백만장자급들이 2022년, 23년에 해외로 나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더 큰 문제는 특히 시진핑 3기 체제에 들어서 사회주의성을 강조하고, 잘 아시다시피 공동부유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얘기를 하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지금 여기서 향유하고 있는 이 재산과 이거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움직이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북미라든가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쪽으로 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바람이 부니까 중산층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중산층들은 이제 주로 동남아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기는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중국에. 그럼 이게 또 다른 사회 불안정성을 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중국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백만장자든 중산층이든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장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해외 탈출이라고 그럴까? 이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진핑 체제 들어서 공동부유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나왔잖아요. 공동부유라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니죠. 다 같이 잘 살자 이러는 건데, 이게 이제 재화의 창출이 되면서 공동부유가 일어나면 괜찮은데, 자칫 들으면 이미 많이 가진 자들 걸 재분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재산을 지켜야지, 인지상정이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중국 국내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로 이제 돈도 빼돌리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몇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해외 부동산 같은 거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도쿄 지역에 부동산 시장에 큰 손이 된 거잖아요. 한 300만 불 정도니까 우리 돈으로 한 39억 원 정도, 40억 원, 이런 시장에 중국의 부호들이 지금 일종의 큰 손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 또 이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콩 같은데, 홍콩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금융이 자유화돼 있으니까 홍콩의 일종의 보험제도 같은 걸 통해서 보험금을 계속 이제 홍콩에다가 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홍콩이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로서 홍콩의 영토지만 국제 금융의 보호를 받는 자금을 일정 부분 거기다 옮겨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1억 미만이지만 어쨌든 그런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놓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시진핑 체제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지를 했는데,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유학을 보낸 다음에 그 아이들 이름으로 집을 현지에서 어쨌든 사야 되잖아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을 사서 투자를 해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빼돌리는 형태. 그 이전에는 또 기업, 지사 만든다, 이래서 이제 지사 소요 비용 그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로 또 많이
많이 옮겨가기도 하고. 그런데 중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달러 금리가 굉장히 세니까 위엔화를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쨌든 달러 쪽으로 가는 게 이자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외로 돈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 수요가 있죠.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옛날만큼 송금이나 이런 게 자유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돈을 지금 해외로 보내거나 돈을 쓰지 않고 가둬놓고 있는데, 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금을 사서 모으는 거예요. 골드바. 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금은 가지고서 있으면 그 돈이 돌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에 또 부담을 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해외로 돈이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못 나가는 사람들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달러로 표시된 거는 투자하지 말라 이러니까 이제 금을 또 사서 모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 악재죠. 근데 이제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중국 경제 미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지금 낮아졌다. 결국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 뭐 부동산 얘기하잖아요. 금리 내린다고 부동산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내가 이제 취업을 해서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좋아질 거고 몇 년 있으면 돈을 많이 벌 거고 이래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집으로.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자신이 없으면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큰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미래 경기에 대한 소위 일종의 신뢰,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기대 심리, 시장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국에서 안 좋기 때문에 해외 자본 유출이라든가 뭐 부자들의 해외 도피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는 해외에서 들어온 투자자들 또 돈을 빼는 거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중국인들이 안 쓰고 자꾸 돈을 빼돌리고 나가는 거를 중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보면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어왔나 보다 그러고 또 빼나가기도 하고, 이거는 앞으로 더 희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흡수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종의 악성 순환 고리에 지금 중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해외로 가는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기업에도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소비라는 거는 결국 개인들이 하는 거고, 그 개인 소비가 기업으로 연결이 돼서 더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는데, 자본이 자꾸 빠져나가고 소비를 안 하고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더 생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리주의 원칙입니다.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 그런데 이거를 통제를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국가는 강해졌을지 모르는데 국민들은 한동안 개혁개방 이후에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오더니 꺾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볼보 자동차는 사실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했다가 이제 다시 유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가요. 물론 안 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배터리가 또 워낙 중국이 원부자재를 많이 공급을 하니까 안 가는 데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가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중국 기업들도 중국에 안 있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기업인 지커라는 기업이 있는데 중국에 상장을 하지 않고 뉴욕에다가 상장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 상장을 하고 그게 잘 돼서 가는 케이스가 일반적 케이스인데 중국에다는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그러고 그럼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중국 기업이 중국의 상황을 좋지 않게 보느냐가 드러나는 거고, 우리도 며칠 전에 그 중국의 유니클로라고 하는 쉬인이라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이 쉬인도 중국에 상장을 하지 않고 뉴욕에 상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중국 기업조차도 중국 상장보다는 다른 나라 상장을 생각한다라는 게
뭐 국제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중국 기업이 왜 중국에 상장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해외 상장을 하려고 그러지? 중국이 정말 안 좋은가? 이제 이런 인식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중국 경제가 나쁘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더 강해지지 않고 중국 정부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미 중국 고위 지도부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중국 경제 광명론이에요. 중국 경제는 광명하다, 밝은데 그리고 정부의 다 통제 범위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해서 이 소비 심리도 저하시키고 투자 심리도 저하시키느냐. 그런 거는 유언비어라고 생각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압박책을 자꾸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제3자라든가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뭐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두고 자꾸 중국 경제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중국 정부와 실제로 안 좋아서 안 하려고 하는 해외 기업, 중국 기업, 소비자들과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실은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2015년 정도부터 이건 뭐 시진핑 스스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경제가 질적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도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대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저희 중국에 대한 압박을 현실화하고 그러면서 또 하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을 만났고 중국은 아주 독특하게 봉쇄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자본가들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숨 막히는 형태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시진핑 체제가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면서 국유기업이나 이런 데를 더 지원을 하고 민영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좀 약한 이제 국진민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유기업, 국영기업들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고 민간 기업들은 쇠퇴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중국의 소위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세계화를 선도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것 이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공산당의 사회 통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 첫 번째로 걸린 케이스가 바로 알리바바의 마윈이에요. 마윈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뭐 대자본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알리바바를 상장을 했고 그래서 세계적 기업이 됐고 그러면서 그 소위 펜텍 기업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정부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전당포식으로 중국 경제가 운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실 경영권도 뺏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부정적인 시각을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마윈 같은 거대 기업,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의 CEO도 하루아침에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다 대고 중국 경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경색돼 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를 좀 옥죄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N포 세대, 결혼, 자식 안 낳고. 근데 이게 이제 10불 청년이라는 건 10가지예요. 이 10가지에 보면 이상한 것가 많이 들어있어요. 헌혈 안 한다. 감동 안 받는다. 불우이웃 돕기 안 하겠다. 이런 것도 10불에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헌혈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내 피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가십에도 났었는데 중국의 한 공무원이 결혼을 해서 5초에 여행을 갔는데 그 부인이 사고가 나서 헌혈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다 동원이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공무원들이 헌혈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그야말로 헌이잖아요. 공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 눈에는 강제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혈을 받은 그 여자분 별명이 수혈 언니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해준 게 가진 자들,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한테 가는 거 아니냐? 그럼 나 헌혈 안 하겠다. 불우이웃 돕기 이런 것도 똑같아요. 보면은
보면은 뭐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가짜 상황을 만들어가 이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실제로는 사기를 행하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특정하게 하는 불우이웃돕기에 나도 자칫하면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안 하는 게 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효도도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사실 중국이 한자녀 갖기를 했고 자식이 부모를 고소를 하고 부모가 또 자식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최근 몇 년간 이 부모 자식 간의 효도를 둘러싸고 고소 고발한 건이 15만 건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중국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훨씬 그래서 잘하시는 탕평족이라는 거죠. 바닥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안 움직이면 에너지도 안 쓰고 돈도 덜 들어가고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러는 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불 청년 10가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청년이 나올 만큼 지금 중국의 경제라든가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그게 이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는 중국 경제 발전에 굉장한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회 현상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움직이는 거거든요. 억지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볼 때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뭐 낙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미래에 대한 믿음감이 생겨야 돼요.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고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사람들이 움직일 텐데 문제는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고 이 어려운 현실을 중국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민들이 볼 때 중국 정부의 조치가 그렇게 획기적이라든지 효율적이라든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중국 내부에서 뭔가 이런 그 활성화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 얘기할 때마다 늘 나오는 청년 실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청년 실업만 얘기하지만 노년 실업도 있고 그리고 뭐 대졸자 얘기만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부 택배하고 다니잖아요. 음식 배달하러 다니고 그건 아주 그 임금 수준도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가면 사회가 동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본도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하지만 일본의 젊은이들도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래서 뭐 어디 취직해서 얽매이는 것보다 편의점에서 최저시급 받으면서 그냥 나 요 정도만 하고 부모님한테 기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 많이 뭘 가지고 있는 데는 그래도 그걸 버틸 수 있는데 지금 발전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그런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 발전의 동력이 굉장히 훼손되는 거죠. 중국이 안고 있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거를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어필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국제 경기까지 안 좋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물론 중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어려움에 봉착을 해 있죠. 근데 중국은 거기에 더 한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미국으로부터의 갈등 이 압박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큰 흐름 속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거지 다른 부분의 조치가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그동안 시진핑식 발전 노선, 특히 2기 말부터 이제 지금 3기가 재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어지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일직선적인 사고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조금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기대 심리에 대한 복구를 조금 제고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 정부도 그렇고 그걸 바라보는 인민들, 국민들도 그렇고 이 전체를 또 쳐다보는 글로벌 투자자들, 글로벌 시장의 관점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이 과거와 같은 활력을 단기간에 찾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지금 현상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